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강연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사업을 하는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많은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뭐 진로 교육이나 교육 전문가도 제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 뭘 전달하면 제일 좋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는 이 일의 진로라는 영역의 가치를 저는 이제 뭐 제 삶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로라는 어떤 부분이 인생에서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 그리고 그런 멘토링을 통해서 느꼈던 부분들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여러분 이제 오신 분들, 함께 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좀 제가 듣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 멘토분들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또 저희가 같이 함께 활동하는 멘토분들이 젊은 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제가 고민을 하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제 진로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진로라는 뭐 어떤 정의를 먼저 이제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진로라 하면 우리가 이게 나아가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직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진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생애주기 전체를 봤을 때 삶을 내가 과연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진로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고민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학생들을 주로 만나니까 청소년들은 당연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우리가 뭐 100세 시대 더욱 은퇴 후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고민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진로라는 영역을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나침반이라고 표현한 거는 우리가 이제 뭐 내비게이션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은 적이 있어요, 달콤이. 근데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의 역할은 아니고, 내비게이션은 사실 정확히 우리가 목적지를 알았을 때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우리가 찾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지만, 달콤이 하고자 하는 이제 역할은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대략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를 알아가는, 탐색을 하는 거죠. 탐색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침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게 제가 이제 TV를 보다가 캡처를 한 거예요. JTBC에서 나왔던 일인데, 이제 책에 저자는 이제 이원석 저자분의 공부란 무엇인가 중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게 한국 학생들의 진로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했던 건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문과하고 이과하고 나눠집니다. 나눠졌어요. 문과로 갔을 때 경상계열이냐 인문계열이냐에 따라서 결과를 보시면 이제 마지막이 치킨집 아니면 굶어 죽든지, 치킨집 아니면 굶어 죽든지, 아니면 공학계열을 가면 과로사든지. 그래서 우리가 치킨집으로 결국에 귀결이 되는 대한민국 학생의 진로, 참 이제 아픔을 좀 희화한 건데,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송에서도 봤지만 웃으면서도 제가 듣는 얘기지만, 저희 주변에 치킨집 하는 뭐 친구들 있고, 그리고 정말 힘들어서 과로사하기 직전에 친구도 있어요. 정말 과로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도 과연 이 길로 가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이 생각이 나서 같이 진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문제점을 좀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에 이제 이게 문제로 드러나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OECD 국가 평균이 한 40% 정도 되는 대학 진학률인데, 저희가 약 한 70% 정도의 되는 정도의 진학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사실은 이유가 불문하고 대학은 일단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졸자의 취업률은 2008년도 이후부터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졸자의 첫 취업률이 지금 한 56% 정도 나와 있는데, 55%에서 지금 한 60% 요 사이 때 지금 정체되어 있는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스펙 쌓고 뭐 대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해서 취업을 했는데, 첫 직장에 우리가 보통 평균 근속 기간이 1년 반 정도, 한 1년 6개월 되면은 첫 직장을 그만둡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취업하기 위해 스펙 쌓고, 아까 이제 잠깐 예로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제 뭐 인터뷰하는데 취업 인터뷰하기 위해서 막 5개 국어를 준비하기 위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참 저희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사실 보고 있고, 그래서 실제 또 이제 저희가 뭐 설문을 해보면 본인의 일에 만족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사실 만족하는 사람보다는 불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은 게 또 현실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만족하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교수님은 참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하시는 아주 좋은 사례인데,
불만족한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저한테는 지금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앞에 제가 첫 이 근속 기간이 1년 반이 수는 없을 거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만족스러운데 1년 반 만에 그만둘 리는 없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만족한 사람이 불만족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그 원인을 좀 찾아보면 해결점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제 원인을 보면, 불만족한 사람들은 사실 연봉이나 불투명한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연봉을 모르고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회사를. 왜냐면 협의를 하고 대충 내가 연봉이 어느 정도다라고 알고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일할 때 이 연봉이 생각난다는 것은 사실 다른 어떤 원인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저는 반증한다고 봐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만족하는 사람들은 일에 대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일에 대한 성취감과 보람을 못 느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 연봉이 생각이 납니다. 난 일도 재미없고 만족하지 않고 성취감도 못 느끼겠는데 내가 이거 받고 일을 해야 돼? 하면서 사실 이제 이런 어떤 불만족들이, 그러면서 또 이제 비전을 보게 되죠. 회사가 그러면 내가 계속 다니다 보면 어떤 연봉이 오르거나 내가 어떤 뭐 직급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이것도 가능성이 없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불만족한 사례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일단 사람이 필요하다. 기존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했던 분들을 후배들이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고민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던 이런 이제 선배님들하고 우리 이제 좀 젊은 친구들하고 어떤 만남을 주선해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나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렇게 했더니 나는 불만족스러워서 이직을 여러 번 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중요해. 이제 이런 멘토링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매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 어떤 연결 고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뭐 검색창에 검색한다고 해서 사람을 연결해 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 대부분 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인을 통해서 뭐 학부모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나 선배님이나 이렇게 이제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연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층은 많지 않아요. 특히 학생은 더더욱 없고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이런 멘토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형태를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부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부재한 부분들을 사람도 필요하고 시스템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저희는 이제 목표를 개인의 어떤 내적, 외적 성공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멘토링을 한번 해보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내적인 성공은 아까 말한 성취감하고 보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외적 성공은 돈이나 권력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조건 내적 성공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또 내적 성공을 많이 했다고 성취감과 만족을 하더라도 우리가 뭐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선에서의 어떤 만족감은 성공이라고 진짜 볼 수 없죠. 그래서 내적 성공과 외적 성공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본인이 어느 쪽에 성공에 더 가중치를 두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알고 성취감이나 보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돈을 쫓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불만족이 생기는 거고, 반대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쪽에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성취감과 보람에 맞는 일을 하다 보니까 불만족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나의 어떤 내적 성공과 외적 성공의 기준을 알아갈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이제 뭐 돈이 있으면 자기를 알아갈 시간을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이 알아가야 되는 자신만의 시간 안에 이 부분을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보고 있었고요. 그게 이제 저희는 학교 단위에서 학교를 찾아가서 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학생들이 저희 그 플랫폼 안에서 멘토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아니면 이제 내가 선호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요인들을 넣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 분이 좋고, 뭐 대학교는 뭐 4년제 이상 나온 분이 좋고, 내 인접에 있는 분이 나랑 거리가 가까운 분이 좋고, 이제 이런 어떤 본인이 선호하는 내용이라든지 실제로 행동했다는 거는 어떤 멘토한테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분석해내는 거예요. 저희 플랫폼이 저희가 이제 질문을 분석하다 보면 이럴 수 있죠. 키워드에서 나는 뭐 이제 가정이 지금 현재 불우하고 뭐 불행하고, 근데 말해서 다문화 가정에 있는데 지금 뭐 생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뭐 음악인데 또 이제 거기서 세부적으로 음악 중에서도 어떤 뭐 이제 클래식, 이제 이렇게 키워드들을 뽑아내서 그런지 자신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를 행동에 대한 팩터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영역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이 빅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분석해서 우리가 이제
멘토들로 활동하시는 이 직업인 분들도 자신들이 자신들이 이제 그 답변을 달아주면서 답변에 대한 DB들도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연결하고 매칭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DB를 축적하고 그 DB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매칭시켜주는 거죠. 너하고 가장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떤 분이 있고, 그리고 너하고 비슷한 네가 추구하려고 하는 인생을 먼저 살았던 분이 어떤 분이 있다. 그래서 뭐 매칭률이 98%다, 뭐 아니면 97%다. 해서 나하고 내가 추구하는 삶과 비슷한 삶을 먼저 사신 선배님을 연결하는 형태의 플랫폼을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실제 지금 이제 베타 서비스가 저희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더 많이 고도화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일은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만났어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여기 사진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지금 직업 체험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바리스타 분이 오셨던 거고, 여기 이제 뭐 요리사 분이 오셨던 거고, 뭐 디자이너가 오셔가지고 이제 했던 이런 이제 학교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이렇게 학교에서 만났던 그 학생들을 다시 이제 저희가 온라인에서 다시 만나는 거죠. 만나서 이제 또 질문할 게 있으면, 그러니까 학교 시장에 제가 가다 보니까 제일 아쉬운 점이 그러니까 일회성에 그치는 교육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멘토링을 받았는데 이 친구는 저분이 마음에 들었어. 근데 질문하고 싶어도 사실은 선뜻 용기 내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현실이고,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 친구가 연락처를 물어보지 않나. 근데 사실 멘토분들이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이제 자칫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이제 뭐 예의 없는 행동들을 사실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들을 마련해서 이 온라인 공간 안에서 서칭을 하고 찾아볼 수 있고, 직업별로 그다음에 질문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질문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답변하는 내용들을 열람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저희가 담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온라인에서 이제 활동하다 보면 또 다시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싶은 분이 있겠죠. 근데 그분한테 다시 이제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또 멘토링이 이어질 수 있는, 개인 단위의 멘토링보다는 이제 좀 약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멘토링은 저희가 이제 인증된 분에 한해서 좀 이제 단체 형태로, 그룹 형태로 멘토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한 2년여간 제 2014년 11월부터 이제 했는데 학교에서 나간 횟수가 한 1,449회 정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만난 학생 수가 한 30만 명의 학생을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치면 전국으로 치면 저희가 한 660여 개 되고요. 수도권으로 치면은 한 514개교 정도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수도권에 중고등학교가 지금 한 2,000개교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한 500여 개교 했기 때문에 26% 정도는 저희가 이제 진행을 다 했고, 하면서 제가 느꼈던 아쉬웠던 점을 플랫폼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직업인으로 활동하시는 멘토분이 한 700여 분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학교에 모시고 가서 아이들한테 이제 직업도 소개하고, 직업보다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제가 앞서 진로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직업인 멘토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진정한 멘토를 원해요. 진정한 멘토를 하면 아까 말한 이제 자신의 어떤 생애 주기를 놓고 자기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죠. 꼭 직업에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멘토분들을 계속 저희가 확보하는 중에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제일 아쉬운 게 이 멘토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20, 30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하고의 그 학생의 언어가 있잖아요. 이제 이 언어의 어떤 차이가 이제 아무래도 갭이 벌어질수록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아이들하고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20, 30대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멘토분들을 했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어떤 커리어가 좀 짧은 거예요. 한 10년 이내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신 건데, 제일 아쉬운 게 이분들도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20, 30대의 학생들한테 멘토링을 해주는 멘토분도 멘토가 필요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있지만 이런 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희 멘토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멘토를 저는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또 생각을 갖고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또 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20, 30대의 고민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선배님들은 또 미리 아시잖아요. 그때 그맘때쯤 어떤 것들을 주로 고민하게 되고, 그때 이제 어떤 보통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된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때 좀 힘을 같이 나눠주길 저는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직업군으로 한 167개 직업군이 있는데 오늘 또 얘기 많이 나왔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4차 산업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4차 산업과 관계된 직업군들을 사실은 많이 이렇게
멘토분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아이들이 이제 그 4차 산업에 대한 이해나 융합을 어떻게 그 4차 산업을 융합을 해서 신직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전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꿈꾸는 거는 지금 이제 온라인 공격 시장을 해서 저희가 확장했던 것들을 플랫폼을 가지고 빠른 시간에 온라인 공격 시장을 다 절반 정도를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다 이제 잡아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빅데이터를 학생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나중에 고3이 됐을 때 진학을 할 거냐, 취업을 할 거냐, 창업을 할 거냐 이제 세 갈래 갈림길에 섰을 때 저희가 그때 큐레이션을 해줄 수 있느냐 달꿈이 당신은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학교를 갈 거면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가 유학을 갈 거면 어느 쪽이 맞고 아니면 뭐 취업을 할 거라면 어느 회사가 맞다 라는 이제 이런 어떤 큐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까지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으로 내놓는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멘토를 꼭 국내에서만 찾을 필요 없고 그리고 우리의 멘토가 국내에서만 멘토 역할을 해줄 필요 없죠. 뭐 한류의 영향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래도 동아시아권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저는 이제 이 언어의 장벽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기술의 지금 뭐 언어 번역기들 뭐 구글 번역기나 이런 것만 봐도 상당한 지금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2020년대 정도만 그 전에 충분히 그 번역에 대한 부분들은 텍스트 단위의 번역은 그렇게 크게 어려울 거라고 보지 않고 있어서 어떤 글로벌 멘토링 시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까지 하면서 저는 이제 오늘 더 중요한 부분은 그거였어요. 청소년들의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공감대 형성이 되게 어렵죠. 어디까지나 저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분야를 막 공부하거나 뭐 연구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면 사회를 변하게 할 수 있을까만 고민한 사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모아서 진짜 변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될 것만 고민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같이 우리가 어울려졌을 때 그런 힘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걸 전달하고 싶어서 저희가 처음에 공교육 시장에 어쨌든 0에서 시작한 거예요. 0에서 아예 한 명도 안 만났고 멘토도 한 명도 없었고 학교도 저희랑 하나도 안 하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학교 시장에서 이 정도 반응이 온 거예요. 이미 1,400회 이상을 했다는 거는 학교 시장에 나름 소문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학생들이 그 가치를 느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사이에 소문이 난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이런 멘토들의 어떤 힘을 모을 수 있다면 학교 시장을 제가 얘기했던 대로 공교육 시장을 확 우리가 좋은 그 시장을 잡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좋은 멘토링을 통해서 진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 학생들의 얘기만 하면 사실은 우리끼리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하고는 공감대가 또 안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진로는 뭔지가 저도 궁금했어요. 앞에 이제 잠깐 한 번씩 얘기 들었다시피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뭐 어떤 이렇게 살아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더라 삶에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저한테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제가 오늘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한 번씩 저도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살아왔을 때 그리고 제가 꿈꾸는 그림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만들고 싶은 건데 멘토들하고 이렇게 이제 이분이 멘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듣는데 이게 실제 지금 멘토링 하는 사진입니다. 멘토링 이분이 디자이너예요. 근데 디자이너를 꿈꾸는 이제 후배들이 선배 디자이너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자이너분이 굉장히 지금 막 열정 있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때 나오는 진짜 에너지가 엄청 나거든요. 이 에너지가.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멘티들이 이 에너지를 보고 오는 거죠. 이 분위기를 제가 학교에서 매번 보기 때문에 클래스마다 보잖아요. 그러면 앞에 서시는 분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져요. 아이들의 얘기를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춰줄 멘티의 눈높이를 맞춰줄 의지가 있는 분하고 그냥 내 얘기를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청년들이 아까 이제 처음에 서두에 됐던 문제점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 우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사실은. 대학교 등록금 4년 보내는데 못해도 한 3, 4천 이상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또 스펙 쌓기 위해서 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스펙 쌓기 위해서 학원 다 다니면서 어학을 배워야 되고 유학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들여서 1년 반 만에 첫 직장을 그만둔다는 이 사회적 낭비 비용은 사실 엄청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저는 이제 학교에서부터 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힘을 저한테 좀 같이 실어주신다고 하면
이런 문화들이 우리가 카페에서 충분히 이렇게 탐사모고 모여가지고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아 그래 그런 게 있구나 나도 또 이런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봐야겠다 이제 이런 문화들을 같이 만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식을 뭐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고 이 시장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화를 같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상 진행자가 필요 없을 만큼 발표자 두 분이 아주 매끄럽게 발표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